요즘 대학가에서 생성형 AI 때문에 벌어진 부정행위 논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단순히 몇몇 학생들의 윤리 문제라고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AI라는 새로운 거울에 비춰진 우리 교육평가 시스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논란의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충격이다, 집단 부정행위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눈에 띄죠. 마치 AI가 갑자기 나타나서 교육 현장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헤드라인 너머를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의 진짜 뿌리는 사실 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좀 볼까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온라인 퀴즈를 보는데 답안을 공유하는 일이 있었고요. 울산대학교에서는 AI를 쓴 것 같은 답안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는 챗 GPT가 써준 걸 그대로 수행평가로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이 정말 AI라는 신기술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종류의 범죄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던 낡은 평가 시스템이 결국 한계에 부딪혀 터져버린 어쩌면 예고된 실패 아닐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해법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처럼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이걸 바라보면 해결책은 당연히 감시를 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애초에 금이가 있던 평가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보면 이건 단순히 때우는 걸로는 안 되고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논의는 왼쪽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생성형 AI가 없던 문제를 뿅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랄까 아주 강력한 조명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우리 평가 시스템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약점들을 아주 환하게 비춰서 자, 여기 보세요 하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익숙해진 온라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수백 명의 학생이 각자 집에서 시험 보는 걸 완벽하게 감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옆에 다른 창을 띄워놨는지,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죠. 이건 AI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나 에세이 같은 수행평가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핵심은 학생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맨 마지막에 제출된 결과물 하나만 가지고 점수를 매겼다는 데 있어요. 그 결과물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종의 깜깜이 평가였던 셈이죠. 이미 우리 주변에는 고액 컨설팅을 받거나 아예 과제를 대신해주는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깊숙이 개입하는 거대한 그림자 산업이 존재해왔습니다. 생성형 AI는요, 여기에 그냥 누구나 아주 저렴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강력한 신형 대필 도구가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많은 교육기관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AI 사용 금지. 하지만 이 방법 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기술이 이제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엔진, 워드 프로세서 같은 도구들 속으로 그냥 다 스며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AI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일일이 잡아내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규칙이 현실의 변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모순적인 메시지에 있어요. 학교에서는 평소에 AI를 잘 활용해서 똑똑하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다가도 평가 시간이 되면 갑자기 절대 사용 금지라고 하거든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도구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부정행위인지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학생들한테 알아서 잘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평가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얼마나 잘 외워서 뱉어내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평가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부정행위를 막는 차원을 넘어서 진짜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번지르르한 최종 결과물 하나가 아니라 학생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자료를 찾아봤으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생생한 사고의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그 학생만의 영역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제를 낼 때 완성본 하나만 툭 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초안을 받으면서 각 단계마다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짧게라도 자기가 쓴 글의 논리를 직접 말로 발표하고 방어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베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AI 부정행위 논란은 우리 교육계 전체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은 질문에 매달리는 걸 멈추고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새로운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더 이상 AI를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우리 일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학생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왜 그랬을까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도대체 어떤 평가 제도가 학생들이 과정 없이 결과만 얻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걸까라고 우리 시스템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예측하고도 낡은 관행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교육기관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먼저 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의 전환에서부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